오케이. 자,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PB라는 개념을 정의를 했는데요. PB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 strategy profile 시그마,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시그마, 그 다음에 사람들의 belief가 필요하다고 했죠. 사람들의 belief가 필요한 이유, 정보가 incomplete 하거나 imperfect 할 때 어떠한 전략이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거는 사람들의 빌리프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빌리프에서는 나의 이런 행동이 옵티멀이다, 저런 빌리프에서는 이 행동이 옵티멀이다, 이걸 판단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리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빌리프라는 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걸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소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restriction을 걸어두는 게 belief 중에 우리가 Bayesian belief를 생각한다. 그래서 이 균형 개념이 perfect Bayesian equilibrium인데, 앞에 perfect가 나오는 거는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perfect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균형도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그 균형 컨셉에 왜 perfect라는 단어가 들어가냐면은 거기서도 우리가 순차적 합리성을 생각하거든요. 정보가 완전할 때 순차적 합리성을 생각하는 게 부분 게임 완전 균형, 정보가 불완전할 때 순차적 합리성을 생각하는 게 이 perfect Bayesian equilibrium이에요. 자, 그래서 이 PB는 두 가지 그 컨디션이 있는데, 일단 내가 얘기한 것처럼 belief가 Bayesian 베이즐 룰을 통해서 사람들의 belief가 업데이트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동이 sequentially rational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에 관해서 컨디션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처음에 시그마에 주어진 컨디션은 sequential rationality, 두 번째 belief에 주어진 컨디션은 Bayesian belief예요. 이 두 가지 컨디션을 만족하면은 우리가 PB라고 부른다는 거. 자, 그래서 몇 가지 이그샘플을 좀 보여줬는데요. 한 가지 이그샘플만 더 해주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다이내믹 베이지언 게임에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이고 정보가 불완전한 게임에서 왜 PB라는 컨셉을 생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이그샘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더 해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 타입의 현역이 있어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한 명의 챌린저, 여기 내 지역구인데 누가 한 명이 진입하려고 하네. 신인이 있어요. 이 신인은 자기가 맨 처음에 그냥 진입을 포기할지 아니면 진입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IO 시간에, 산업정료 시간 때 다뤘던 진입 저지 게임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컨텍스트만 정치 경제학 쪽에 들어와가지고 신인이 포기할지 진입할지 먼저 결정을 하고 진입을 한다. 그러면 현역은 그 진입을 수용할지, 이걸 accommodate라고 할게요. accommodate하고 출혈 경쟁할지, compete 할지, competition 할지. 그 다음에 진입한다, 영어로 간단하게 entry E, 그 다음에 포기한다, stay out O, 이렇게 할게요. EO, EOAC. 근데 여기서 지금 현역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정상 유형, 왼쪽이 정상 유형이고, 그래가지고 진입을 수용할 때 공정하게 경쟁한다. 그래서 5만큼의 페이오프를 얻고, 그 다음에 출혈 경쟁한다. 그러면 둘 다 0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어요. 정상인 경우에 만약에 현직 국회의원이 정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약간 크레이지 타입이 있어요. 얘는 경쟁하면 할수록 좋아하는 사람. 이거 뭐라고 그랬지? 교과서에 공격적인 유형. 공격적인 유형. 공격적인 유형이면은 얘는 출혈 경쟁하면 할수록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페이오프가 현역에 대한 페이오프고, 위쪽에 나와 있는 게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사람, 신인 국회의원의 이제 페이오프인데요. 그러니까 얘는 그 공격적인 유형은 출혈 경쟁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유틸리티가 증가하는, 그래서 진입을 수용할 때는 그냥 제 페이오프가 제로고, 출혈 경쟁할 때는 페이오프가 0에서 5로 증가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신인은 현역은 자신의 타입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왼쪽 정상 유형인지 아니면은 공격적인 유형인지 알고 있지만, 신인은 그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주어진 상황, 신인은 첫 번째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1은 지금
uncertain about player to use type. player 타입이 지금 공격적인 유형인지 그 다음에 정상 유형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할 거는 신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건 뭐냐면은 현역이 어떠한 타입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페이오프가 달라지니까 신인은 얘가 정상 유형인지 공격적인 타입인지 거기에 대해서 빌리프를 형성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먼저 형성되는 빌리프예요. 왜냐면은 지금 제일 먼저 이 게임에서 각각의 게임에서 먼저 플레이하는 사람은 신인인데, 그렇죠? 신인은 주어진 사전 정보, 자기가 먼저 예측을 하겠죠. 내가 지금 정상 유형이랑 지금 게임을 하는 건지 공격 유형이랑 게임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빌리프를 우리가 prior belief, 사전적인 belief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prior belief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후적인 belief가 있어요. 내가 정보가 없는데 먼저 움직이지 않아.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잘 생각하면 시퀀스가 어떻게 되냐? 사전적으로 belief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 걸 관찰한 다음에 이게 실제 이렇구나, 그 belief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사후적인 belief, 영어로는 posterior belief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posterior belief를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현역은요, 지금 자신의 타입을 알고 있죠. 그리고 신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진입을 할지 포기를 할지 결정한 다음에 게임이 끝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현역이 그 다음에 자신의 타입을 알고 있는 현역이 진입할지 아니면 그 진입을 수용할지 경쟁할지 그걸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주어진 게임에서 정보가 없는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은 생각해야 될 게 prior. 정보가 없는 사람이 나중에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prior랑 posterior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겠죠. 왜냐? 정보가 없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사전적으로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러한 빌리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이 누가 한 명 움직였네? 그 다음에 그걸 관찰한 다음에 이제 사후적인 빌리프를 형성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게임을 전개형으로 다 완벽하게 묘사해 주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임이 돼요. 일단 네이처가 현역이 정상 유형인지 그 다음에 공격적인 유형인지 그걸 결정을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신인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1-베타의 확률로 이 사람이 정상 유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베타의 확률로 공격적인 유형이라는 거,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베타는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겠죠. 자, 그런데 신인은 지금 현역이 정상 유형인지 공격적인 유형인지 그걸 몰라.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냐면은 이 네이처가 왼쪽으로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현역을 정상 유형으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움직였는지 공격적인 유형으로 결정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노드를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점선이 의미하는 거는 신인은 자기가 왼쪽 노드에 있는지 오른쪽에 노드에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 이 게임에서 해석하자면은 현역이 정상 타입인지 공격 타입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 그리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포기할 건지 진입할 건지 결정을 하죠. 포기하면은 이전 게임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페이오프가 신인은 페이오프가 3, 그 다음에 현역은 페이오프가 9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현역은 신인이 진입하는 걸 보고 진입을 수용할 건지 아니면 경쟁을 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근데 이 두 가지 노드는 현역의 이 두 가지 노드는 서로 다른 노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현역은 자기가 왼쪽 노드에 있는지 오른쪽의 노드에 있는지 그걸 알고 있죠. 왜냐? 자신의 유형을 알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수용할 건지 경쟁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아까 전에 정상 유형일 때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 왼쪽 그림, 그 다음에 전체 나와 있는 이 오른쪽 그 섭 게임이 이제 왜 이래고 이 섭 게임이 그 전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오른쪽 게임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PB를, 자, 이전에는 우리가 PB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예전 example에서요. PB라는 거는 내쉬 균형의 refinement다. 그러니까 우리가, set of Nash equilibrium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요. 그러면 set of PB는, 그거의 subset이라는 걸 이용했거든요. 전체 Nash equilibrium.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는 유용한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미 사전적으로 내쉬 균형이 뭔지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체 요 바깥의 셋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의 셋, 내쉬 균형이 아닌 거는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내쉬 균형인 거를 딱 sort out 한 다음에, 딱 구별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B가 뭔지 이제 그걸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 먼저 이거를 그럼 PB를 구해주기 위해서 내쉬 균형을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직접적으로 PB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어요. 당연히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PB의 두 가지 조건. 주어진 시그마랑 뮤가 PB인다는 조건은 첫 번째, 뮤가 베이지언. 어느 상황에서 베이지언이냐? 주어진 시그마에서의 베이지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는 sequentially rational given 뮤. 그러니까 베이지언 빌리프에서 시그마가 sequentially rational 하면은 PB이죠. 다시 한번 sequential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시킨다는 거는 그 노드에 도달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항상 사람들이 옵티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요. 우리가 먼저 순차적 합리성 두 번째 조건을 먼저 생각해 주면은 by 두 번째 컨디션이요. 두 번째 컨디션에 따라서 현역은 자기의 타입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 유형이네. 즉 자연 법칙이 왼쪽으로 움직였네. 그리고서 만약에 신입이 진입을 했다. 또는 포기를 했다. 포기를 할 경우에는 지금 이 노드에 도착을 못하죠. 플레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을 못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만약에 난 지금 정상 유형인데 신입이 진입을 했네. 이렇게 진입을 했네. 그러면은 지금 왼쪽 이 노드에는 도착하지만 오른쪽 노드는 도착을 못하죠. 자연 법칙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인이 진입을 했으니까 왼쪽 노드에 도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상관없이 도착하든 말든 무조건 optimal choice를 요구하는 게 sequentially rational 순차적 합리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워요. 그럼 현역의 플레이 중에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는 건 뭐냐? 왼쪽 노드에 만약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진입을 수용해야 되는 거고. 왜냐? 출혈 경쟁하면 페이오프가 제로고 수용하면 페이오프가 5거든요. 오른쪽 노드에 플레이가 도달하든 말든지 간에 현역은 오른쪽에서는 무조건 출혈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수용하면 페이오프가 제로고 경쟁하면 페이오프가 5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신인이 예측을 하고 자 그러면은 무조건 균형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균형에서 우리가 적어줘야 될 거는 첫 번째 플레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두 번째 플레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그마를 묘사해야 되는데 두 번째 플레이 시그마 2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 왼쪽에서는 진입 수용 A, 오른쪽에서는 출혈 경쟁 C. 그러니까 무조건 AC. 그러니까 두 번째 컨디션에 의해서 시그마 2 스타는 플레이어 2 스타는 무조건 AC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게임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요. 신인은 그러면 알고 있죠. 내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즉 내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이 정상 유형인지 공격 유형인지 그걸 모르지만 진입을 하면은 페이오프가 1-베타의 확률로 5,5 그 다음에 베타의 확률로 0,5라는 걸 알고 있죠. 자연 법칙이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진입을 할 때에는 1-베타의 확률로 페이오프가 5 첫 번째 페이오프가 5죠. 베타의 확률로 페이오프가 0 그러니까 expected payoff는 진입했을 때 expected payoff는 5 곱하기 1-베타 그렇게 되겠죠. 반면에 포기하면 편하죠. 페이오프가 3 그럼 뭐가 옵티멀이냐? 주어진 상황에서 뭐가 옵티멀이냐? 만약에
5, 1 베타가 3보다 크다. 그러면 진입하는 게 옵티멀이죠. 즉, 이거는 베타가 0.6보다 작으면 될 것 같은데. 베타가 0.6보다 작다. 즉, 그 신인이, 지금 내가 지금 공격적인 유형을 마주할 확률이 0.6보다 작다? 이럴 경우에는 진입을 하죠. 그 다음에 베타가 0.6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는 포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부등호방의 반대. 즉, 그래서 player best response가 아래쪽에서는 5,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2. 그쵸. 이렇게 되죠. belief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Bayesian belief, 사후적인 belief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베이즈 룰을 고려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업데이트를 한 사후적인 belief를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요. 사전적인 belief가 모든 걸 결정하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답안 적어주는 건 마음대로인데, 플레이어 1은 어떻게 먼저 움직이냐? 2, 엔트리 하죠. 플레이어 2는 무조건 AC, 왼쪽에서는 accommodate, 오른쪽에서는 competition, 그래서 출혈 경제. 그 다음에 이 지금 행동은 언제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느냐? 베타가 0.6보다 작을 때. 0.6보다 작을 때. 하나의 PB가 완성되죠. 또 하나의 PB는 뭐냐? 이제 stay out 할 때, 플레이어 1이 stay out 하고, 플레이어 2는 여전히 AC.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의 you're staying out.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 이거는 언제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느냐? 베타가 0.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확히 0.6이면 뭐 indifferent 하지만 우리가 다이내믹 게임에서는 보통 이런 그 혼합 전략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순수 전략 PB가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13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로 해보면은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남은 20장에 남아 있는 주제는 신호 게임이에요. 여기 이제 이 챕터의 제목이 어떻게 달려 있냐면 signaling and reputation, 평판이라는 것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평판도 얘기하면은 좋긴 좋은데 일단 교과서에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고, 간단하게 소개될 거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평판은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주제는 딱 요 시그널링, 신호 게임만 하나 생각하고서 이번 학기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이거에 대한 왜 신호 게임이 경제학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은 조지 아칼로프의 유명한 페이퍼 있죠. 그 중고차 시장이요. 이 중고차 시장 그 페이퍼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정보가 또는 에이시메트릭할 때, 비대칭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중고차 시장에서는 셀러가 자신이 사용하는 차량을 바이어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셀러가 그 차량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바이어에 비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반드시 효율적이지 않고 심지어 거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중고차 시장의 메인 테이크어웨이죠. 이런 시사점에서 1970년대 이런 논문이 나온 바람에 이 인포메이션 프로블럼이 그 경제 이론의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 프론트에 이제 등장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페이퍼에서 조지 아칼로프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 신호. 셀러가 내가 이만큼 차량이 좋다는 시그널링을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를 정말 좋은 차량인데 이게 왜 좋은 차량이냐? 만약에 네가 혹시 탄 다음에 고장이 난다. 그럼 내가 3년 동안 무료로 보상해 줄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내가 이 차 좋은 거니까 믿고서 이거 사라고. 이런 식의 시그널링이 먼저 이제 작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스크리닝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랑 판별,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가 비대칭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명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한 명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가 않죠. 그리고 이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정확히 한 번씩 움직여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만약에 informed player가 만약에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임으로써 그래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를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신의 타입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시그널링을 준다고 해서 이걸 바로 시그널링. 만약에 uninformed player가 먼저 움직인다? 그럴 경우에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먼저 스크리닝 프로시저를 거친 다음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얘가 하이 타입인지 로우 타입인지 그거를 판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스크리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같은 데 이제 어플라이 할 때 보면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회사가 내가 얼만큼 하이 타입인지 로우 타입인지 각각의 지원자들의 정확한 유형을 모르는 회사가 먼저 스크리닝 프로시저를 정해놓죠. 처음에는 서류 심사, 그 다음에 면접, 최종 면접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을 서로 분별하려는. 자, 그래서 우리가 메커니즘 디자인도 요 아래쪽에 속하는데 스크리닝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봤던 그 조세 이그젬플이요. 정부가 각각의 텍스페이어가 얘가 그 고능력자인지 저능력자인지 정확하게 어빌리티를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텍스 테이블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네가 이 정도 돈을 벌면은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낸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선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얘가 하이 타입인지 로우 타입인지 이거를 판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스크리닝에 관해서는 좀 얘기를 했고 남은 게 이제 시그널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공부한 이 PB라는 컨셉을 갖고서 우리가 시그널링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는지 그리고 이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가 결국 사람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균형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 두 가지 알아보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신호 게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명의 플레이어 간의 게임인데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신호를 보내는 사람, 그래서 샌더라고 불러요. 샌더. 그래서 얘가 플레이어 1이 되고 먼저 움직이는 플레이어 1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신호를 받은 다음에 리스폰스를 취하는 사람을 보통 receiver. 그래서 두 번째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sender. 얘가 먼저 신호를 보내거든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private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타입을 먼저 관찰한 다음에 한 가지 액션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다. 리시버한테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래서 sender.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는 uninformed player. 정보가 없는 사람인데 sender의 정확한 유형을 알지 못하지만 sender가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는지 그거를 관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액션을 선택하는 receiver가 있어요. 우리가 이 receiver의 액션을 보통 response, 하나의 응답을 한다 해가지고 보통 response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는 신호 게임의 그 extensive form, 전개형 게임으로 묘사한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신호 게임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nature가 이 신호 발송자, sender의 타입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신호를 보내는 sender만 자신의 유형을 알고 수신자, receiver는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유형을 안 상태에서 맨 처음에 sender는 receiver한테 하나의 메시지를 발송하게 돼요. 그리고서 그 메시지를 관찰한 receiver는요, 신호를 관찰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발송자에 대한 유형에 대한 자신의 belief를 수정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왔던 거 prior belief가 있고 posterior belief가 있죠. 여기서 이 게임에서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처음에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누구랑 게임하고 있는지 사전적인 빌리프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보내는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선택을 할 때 결국 어떠한 리스폰스를 결정하지 선택을 할 때 이제 그 posterior belief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신호 수신자 입장에서 자연 법칙 제일 처음에 네이처가 샌더의 타입을 선택하거든요. 어떻게 선택했을까? 이거를 베타 또는 1 마이너스 베타. 우리가 왜냐면 두 가지 타입만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법칙이 발송자의 유형을 A 타입으로 결정했냐 또는 B 타입으로 결정했냐 그 빌리프, 이 사전적인 빌리프를 베타라고 둘게. 베타. 교과서에 베타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발송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신념. 내가 얘가 A 타입인지 B 타입인지 그걸 이제 그거를 업데이트를 시켜요. 우리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시키냐? 이걸 이제 베이즈 롤에 따라서 업데이트 시키는데 그래서 예전에 보여준 그거대로 베이즈 룰을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 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빌리프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최적 전략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먼저 움직이는 샌더 입장에서는요, 이런 수신자가 이렇게 움직일 걸 예측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전체 상황을 그림으로 전기형 게임으로 묘사하면은 위와 같은 그림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샌더가 보낼 수 있는 시그널이 메시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신호 L을 보낼 수가 있고 또는 신호 R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리시버 입장에서는요. 내가 만약에 발송자로부터 L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두 가지 노드가 있죠. 근데 자기가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그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역시 수신자의 노드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하나의 인포메이션 셋으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자 입장에서 자기가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요 네 가지 노드 중에 수신자가 지금 총 노드가 총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노드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왼쪽 2개는 하나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2개가 하나로 묶여 있죠. 그 말은 왼쪽 오른쪽은 구분할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왼쪽은 L을 받았을 때 신호 L을 받았을 때고 오른쪽은 신호 R을 받았을 때니까요. 적어도 샌더가 메시지 L을 보냈는지 R을 보냈는지 그건 관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나머지 각각 왼쪽 오른쪽에서 2개의 노드는 하나로 묶여줘야 돼요. 그게 의미하는 거는 자연 법칙이 처음에 네이처가 샌더의 유형을 A 타입으로 결정했는지 또는 B 타입으로 결정했는지 그걸 모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수신자는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죠. 내가 L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어떻게 리스폰스 할 건지, U로 리스폰스 할 건지, 또는 D로 리스폰스 할 건지, 마찬가지로 R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수신자는 U로 리스폰스 할 건지, D로 리스폰스 할 건지, 그거를 결정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생겼다는 거.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일단 이게 다이내믹 게임이죠. 순서에 따라서 움직여요.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수신자 입장에서 이렇게 정보가 imperfect 하니까 dynamic game with incomplete information이죠. incomplete information.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때 어떤 균형 컨셉을 선택하냐면은 PB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PB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그건 뭐냐면은 페이오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그 리시버가 신호를 받고 나서 이러한 리스폰스를 하면은 어떻게 그 페이오프가 결정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 위에 이그젬플에는 이 각각의 종결 마디에 대해서 플레이어의 페이오프가 그 스페시파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타입 A가
M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M은 여기서 지금 요 위에 example에서 L 또는 R이죠. C노 L을 보내든 또는 R을 보내든 하나 보냈어요. 그리고 receiver는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은 response R로, 그래서 여기서 small r은 요 위에 example에서는 U 또는 D죠. U로 response 하든 D로 response 하든. 자, 그러면은 sender의 payoff는, sender는 자신의 유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걔의 payoff는 나는 A 타입이고 나는 M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R이라고 response를 했으니까 player 1, sender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요. 그래서 player 1의 payoff는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게 player 2인데, player 2의 payoff도 player 1이 어떤 유형인지, 여기서 T는 player 1의 유형을 나타내는데요. type. 근데 이게 지금 알 수가 없죠.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얘가 A 타입인지 B 타입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얘가 여기다가 이 payoff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은 모르니까 우리가 기대값, expectation을 취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플레이어 1이 타입 T일 확률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expected utility를 계산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payoff에다가 그거에 대한 probability를 곱해줘서 이걸 다 더해준 거죠. 이게 expected payoff를 계산해주는 방법이죠. 여기서는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M이란 시그널을 보냈고 내가 R이라는 레스폰스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payoff에 관해서 불확실해요. 왜냐? 상대방의 유형을 모르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가능한 유형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이 타입 T일 확률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레이그라는 뮤는 플레이어 2의 belief를 묘사하는데요. 그러니까 receiver의 belief를 묘사하는데 그 updated 그 posterior belief예요. 그러니까 이 updated belief 또는 posterior belief 사후적인 belief요. 그래서 type T의 확률,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mu 2 m of T는 플레이어 2의 belief인데 플레이어 2가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플레이어 1이 타입 T일 확률. 그런데 사후적인 belief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 하나를 받았어요. 자, after receiving message M이요. M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사후적인 belief죠. 플레이어 1이 타입 T일 확률, 그게 바로 mu2 위에 M, 그 다음에 T요. 근데 노테이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중요하죠. 나는 이런 노테이션을 사용할 건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거 너무 노테이션 복잡하네.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의미가 중요하지 노테이션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expected payoff를 그거에 대한 sum으로, 이 weighted sum으로요. 각각의 효용에다가 확률을 곱해준 다음에 발생 가능한 타입에 대해서 다 더해준 걸로요. 여기 지금 수식이 복잡하게 쓰여져 있죠. 원래 복잡한 게임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루는 게임은 되게 간단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봐봐. 다음 페이지 가보면은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카드 게임이 하나 나와 있는데 되게 간단한 게임이에요. 플레이어 1이 자신의 손에 두 장 중에 하나의 카드가 있어요. 하이 카드가 있고 로우 카드가 있어요. 숫자가 하나 높은 거 하나 낮은 거. 두 장 중에 한 장을 랜덤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숫자가 높은 카드를 받을 거고 남은 2분의 1 확률로 숫자가 낮은 카드를 받을 거죠. 이걸 네이처가 결정을 해요. 플레이어 1은 자신의 카드를 본 다음에 하이 카드인가 로우 카드인가 딱 본 다음에 게임을 그냥 접을 건지 폴드할 건지 아니면은 배팅 할 건지 그걸 결정해요. 레이즈 할 건지. 게임을 접다. 그럼 끝나요. 플레이어 1은 마이너스 1의 페이오프. 게임 끝나고 플레이어 2가 지금 판돈 걸린 거 1달러 가져가요. 게임 끝. 그 다음에 레이즈 한다. 지금 1달러가 판돈 걸려 있는데 그걸 레이즈 하면은 2달러가 되죠.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 2는 정확하게 플레이어 1이 하이 카드, 로우 카드를 가진지
그걸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콜을 할 건지 아니면은 게임을 접을 건지 폴드를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요. 플레이어 1이 먼저 폴드한다. 게임 끝. 플레이어 2가 판돈을 올린다. 그러면 그 판돈 올린 거 액션을 본 다음에 콜을 할 건지 아니면은 폴드를 할 건지 결정해요. 폴드한다. 그러면은 페이오프가 그대로 플레이어 1이 이제 판돈 1 가져가고 마이너스 1, 플레이어 2는 1달러 잃게 되는 거죠. 반면에 콜을 한다는 거는 이 레이즈한 배트를 이제 응답해서 그럼 네가 도대체 어떤 카드가 들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거죠. 그래서 실제 높은 카드를 들고 있을 때 그럴 때에는 플레이어 1이 높은 카드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 1이 2달러 가져가고 플레이어 2는 2달러를 잃게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플레이어 1의 손에 낮은 카드가 들고 있다? 아래쪽이죠. 그럼 그때 플레이어 2가 콜을 했다? 그러면 플레이어 1은 2달러 잃게 되고 반면에 플레이어 2가 2달러 가져가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여기 다 페이오프가 적혀 있죠. 우리가 expected payoff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요. 너무 쉬워요.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만약에 플레이어 1의 하이 타입 생각해 볼까요? 즉 높은 숫자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 1 샌더가 여기 지금 메시지 R 그러니까 배틀을 레이즈함으로써 얻게 되는 페이오프는요. 만약에 얘가 플레이어 2가 콜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U1 레이즈하고 상대방이 콜을 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이 타입 높은 숫자를 갖고 있다. 이때 페이오프는 2죠, 그냥.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낮은 카드, 로우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럼 아래쪽에서 레이즈하고 콜 됐으니까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노테이션이 이렇게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의미만 파악하면 되죠, 우리는. 만약에 플레이어 2가 랜더마이즈 한다. Z의 확률로 콜을 하고 1-Z의 확률로 폴드를 한다. 즉 오른쪽으로 플레이어 2가 위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Z, 아래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1-Z죠. 그렇게 이렇게 시그마 2 R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 플레이어 2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럴 경우에는 이 툴 간의 expected payoff야. 이게 뭐야? R1, RC. 이거 타이포네. RC. 오케이. 지금 잠깐 타이포가 아니죠. 미안. 플레이어 2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아래쪽에는 플레이어 2가 지금 C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 그때 결정되는 페이오프고 만약에 플레이어 2가 이렇게 믹스 스트래티지 사용했을 때 그때 플레이어 1의 expected payoff는 내가 지금 높은 숫자 가지고 있는데 그럼 H는 그대로 박혀 있고 Z의 확률로 C라는 걸 플레이어 2가 응답하고 1-Z의 확률로 폴드를 하니까요. 그럼 각각의 페이오프는 RCH는 페이오프가 2죠. 여기 위에 거, 제일 위에 거. 요거. 그 다음에 RFH는 폴드 했을 때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1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중 평균 해주면은 페이오프가 이거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Z가 될 것 같은데 1 플러스 Z.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상대방이 플레이어 1이 레이즈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콜을 했을 때 그러면 나의 빌리프를 생각해 줘야죠. 뮤트 R을 뮤트 R of H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이 레이즈 한 거를 본 상태에서 플레이어 2가 상대방이 H라는 타입, 상대방이 높은 카드를 갖고 있을 확률, 사후적인 확률이죠. 그거를 간단하게 P라고 두면은요. 그럼 P는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플레이어 2는 자신이 콜 또는 폴드를 할 때
정보가 부족하죠. 어떤 정보를 모르고 있냐면은 자신이 요 위쪽 노드에 있는지 아니면은 요 아래쪽 노드에 있는지, 즉 플레이어 1이 하이 타입인지 로우 타입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mute r of h를 p라고 뒀다. 그거는 플레이어 2가 자신이 위쪽에 있을 확률이 p, 아래쪽에 있을 확률을 1-p로 생각한다는 거죠. R이라는 시그널을 받은 상태에서, 그쵸? 받은 상태에서 맨 처음에 사전적인 빌리프는 2분의 1, 2분의 1이었는데, 얘가 raise를 했어? 그러면 얘가 진짜로 높은 카드를 갖고 있을 확률이 P라고 생각하고, 낮은 카드를 갖고 있을 확률이 1-P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러한 빌리프 하에서 C라는 액션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2의 expected payoff는요, P의 확률로 -2. 그 다음에 1-P의 확률로 2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중평균해주면 되죠. -2 곱하기 P, 2 곱하기 1-P, 그래서 2-4P. 이렇게요. 즉, 자신의 빌리프에 따라서 F를 선택하면은 F를 선택했을 때 expected payoff는 빌리프랑 상관없이 무조건 -1이죠. F는 -1, R은 2-4P. 그러니까 자신의 사후적인 빌리프에 따라서 expected payoff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그널링은 다이내믹 게임이에요. 순차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생각해줘야 될 요소는 뭐냐? 과연 두 번째 움직이는 사람이 먼저 얘기할 수 있죠. 위협을 가할 수가 있어요. 너 이렇게 신호 발송하면은 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할 거니까 그런 신호 보내지 말라고. 그러한 그 위협이 있죠. 그 위협이 과연 크레더블한 위협이냐 아니면은 엠티 스트레이트냐. 그 각각의 플레이어가 결정하는 그 플레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행동이냐 그렇지 않는 행동이냐 그걸 결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신빙성이 없는 위협으로부터 기반한 균형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순차적 합리성을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다이내믹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과연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즉 커미트먼트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거다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 커미트먼트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항상 다이내믹 게임에서는 우리가 그 이슈를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카드 게임에서도 우리가 그런 신빙성이 없는 위협으로부터 기반한 균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는 거죠. 너 무조건 레이즈 하면은 나는 무조건 콜로 응답할 테니까 너 절대 레이즈 하지 말고 그냥 게임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균형은 신빙성이 없는 위협을 기반으로 한 균형이에요. 왜냐?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실제로 높은 카드를 들고 있었을 때 만약에 레이즈를 한다. 그럴 경우에 플레이어 2는 사전적으로는 너 레이즈하면 무조건 나는 콜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내가 진짜 높은 카드를 갖고 있었으면은 얘는 그 콜하는 것보다 폴드 하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게임을 접는 게. 자, 그러니까 이 나와 있는 이 블릿 포인트. 만약에 플레이어 1이 무조건 레이즈 한다. 플레이어 1이 레이즈 할 때 플레이어 2가 어떻게 응답하냐면 무조건 콜한다. 그래서 어떤 카드 들고 있는지 체크하려고 한다. 이렇게 위협을 가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전략으로부터 나오는 균형은 신빙성이 있는 전략으로부터 전략에 의해 기반한 균형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없는 게 왜냐면은 empty threat이거든요. 실제로 플레이어 1이 그 하이 카드를 갖고 있었을 때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 위협이다. 얘가 결국 전략 수정할 거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한 균형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순차적 합리성을 생각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호 게임에서 우리가 좀 센서블한 프레딕션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empty threat을 기반으로 한 균형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PB를 고려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PB인데
신호 게임에서 이 PB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플레이어 1이 어떻게 움직일지, 즉 샌더 입장에서 내가 어떠한 신호를 보낼지 그거를 묘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리시버 입장에서 두 번째 플레이어죠. 리시버 입장에서 어떻게 응답을 할 건지 이렇게 각각의 행동 전략, 그거를 먼저 묘사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 적어줘야 될 게 뭐냐? 플레이어 2의 belief요. 플레이어 1은 belief가 따로 없어요. 자신의 유형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플레이어 2의 우리가 유형을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원래 PB가 어떤 컨디션을 갖고 있냐면은 일단 여기 사람들의 belief는 베이지안이어야 되죠. 그래서 receiver의 belief는 베이지안이어야 돼요. 베이즈 룰로부터 업데이트된 베이지안 belief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sequentially rational 하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자신은 뮤트라는 빌리프를 가지고 있죠. 이 뮤트로부터 기반한 자신의 행동, 시그마 2 스타는 optimal choice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의 초이스도 역시 optimal choice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순차적 합리성이라는 건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원래 이 게임으로 돌아가면은요. 원래 이제 시그널링 게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처럼 순차적 합리성이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PB에서의 조건, 두 번째 조건 모든 플레이는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해야 된다. 즉 네이처가 A 타입으로 가든 또는 B 타입으로 가든 처음에 샌더 입장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다. 이거는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 A 타입일 때 선택하는 자신의 시그널, 내가 L을 선택했어. 그러면 이거는 옵티멀. 근데 B 타입일 때는 R을 선택했어. 그러면은 이 행동도 옵티멀. 즉 발송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유형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A 타입인 걸 알고 있으면은 굳이 내가 B 타입일 때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내가 왜 생각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A 타입일 때는 L로 움직이고 B 타입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묘사해 줘야 그래야지 이 주어진 상황이 균형이다 아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A 타입이다 그러면 이 아래쪽은 도달하지 못한 노드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순차적 합리성이 요구하는 건 뭐냐? 이런 도착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무조건 optimal choice. 자, 그래서 순차적 합리성이 요구하는 거는 각 타입별로 실제 realize 타입이 뭔지 내가 실제 발송자가 A 타입인지 B 타입인지 상관없이 각각의 타입에 대해서 플레이어 1이 선택하는 그 신호는요. 내가 이 신호를 보낼 건지 저 신호를 보낼 건지 그 신호 선택은 플레이어 2가 선택한 전략에 대해서 best response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optimal choice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요. 플레이어 2가 선택하는 시그마 2는요. 역시 플레이어 1의 시그마 1에 대해서 best response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플레이어 2는 자신의 의사결정할 때 주어진 메시지를 관찰을 하죠. 그 메시지로부터 belief를 먼저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 belief 하에서 내가 주어진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best response를 결정할 건지 어떻게 response를 결정할 건지 이 선택이 optimal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 순차적 합리성이 요구하는 거는 다시 요 왼쪽 위쪽으로 돌아가서 내가 실제 L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가 선택하는 response 이거 optimal choice가 되어야 되고 반대로 내가 L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럼 R이라는 메시지는 받지 않은 거거든요. 즉 오른쪽에 요 셋은 도달하지 못한 셋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할 건지는 optimal하게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어 2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 시그마 2 스타는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적 합리적인 시그마 2 스타라는 건 뭐냐? 실제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건 상관없이 메시지 M이 실제 도착했든 도착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플레이어 2가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는 거는요. 그 메시지의 도달 여부랑 상관없이 항상 best response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바로
요 순차적 합리성이요. 두 번째 분리 포인트. 요 제일 마지막에 분리 포인트가 조금 애매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example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요. 아까 그 카드 게임에서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하이 카드, 로우 카드 요 카드 게임에서 만약에 플레이어 1이 자기가 어떠한 카드를 들고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게임을 접는 이 전략을 한번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이런 주어진 전략에서 플레이어 2의 information set, 이 오른쪽 R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즉 raise하는 걸 볼 확률이 없어요. 도달하지 못하는 셋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플레이어 2의 information set, 여기 node X 또는 node Y는요. 이 X, Y라는 노드를 갖고 있는 information set은 도달하지 못하는 셋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차적 합리성은 이 information set 해서 이 플레이어 2의 optimal choice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optimal choice는 뭐냐? 지금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셋이 있을 때 Bayesian belief는 뭐였냐면은 아무런 belief 전부 다 Bayesian이거든요. 자, 우리 그때 13장 그 전주에 얘기했던 거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베이슬 룰이라는 거는 플레이어의 Bayesian belief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아래쪽에 주어진 전략에서 어떠한 인포메이션 셋에 도달할 확률 그거를 분모해 놨죠.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이 중에 node X에 도달할 확률을 분자해 놨죠. 그래서 information set I가 예를 들어서 뭐 XYZ다. 이럴 때 실제 X에 도달할 그 updated belief를 이런 식으로 묘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모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information set이 X and Y고 그렇죠? 이 셋에 도달할 확률이 제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슬 룰을 우리가 적용해 줄 수가 없어요. 분모가 제로가 되니까. 이럴 때는 belief가 unrestricted 돼가지고 제한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belief가 전부 다 Bayesian이 될 수가 있어요. Any beliefs satisfy Bayesian belief. 그래서 여기서 P, 자기가 위에 있다고 믿을 확률 P 또는 아래에 있다고 믿을 확률 1-P, 여기 이 P에 전혀 restriction이 없다는 거죠. 그럼 주어진 belief에서 아무런 belief나 다 Bayesian이니까 이 P, 1-P에서 플레이어 2가 C라는 행동을 했을 때 expected payoff는 E-4P 그 다음에 F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 payoff는 -1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한 다음에 2-4P가 언제 -1보다 큰지 그래서 P가 4분의 3보다 작으면은 이럴 경우에는 C를 선택하는 게 best response죠. 반면에 P가 이것보다 크다 그러면은 F를 선택하는 게 best response이고요. 즉 사후적인 belief가 만약에 얘가 raise를 했을 때 플레이어 2 입장에서 P라는 건 뭐냐면은 플레이어 2가 자신이 위쪽 노드에 위치할 확률, 즉 raise를 했을 때 얘가 하이 타입일 거다라고 믿을 확률이죠. 그 확률이 충분히 크다. 4분의 3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포기하는 거, fold하는 게 best response. 그거보다 작다, 75%보다 작다. 그러면은 확인 한번 해보는 게 best respon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information set 하에서도 sequential rationality는 이렇게 optimal choice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실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신호 게임을 바탕으로 우리가 PB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고려해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이 게임에서는요. 플레이어 1이 원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원고, 그 다음에 신호를 받아서 리스폰스 하는 사람이 피고예요. 피고가 뭔가 죄를 저질렀나 보죠. 원고는 자기가 재판에 가면은 이길 건지 아닐 건지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 가서 이길 확률,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걸 알고 있는 사람을 승소 유형,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재판에 가면 무조건 이길 거야. 그래서 승소 유형일 확률이 지금 여기 0.5라고 주어져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증거가 없어가지고 결국 질 거라는 거. 즉 자기가 승소 유형인지 패소 유형인지 그걸 알고 있어요. 반면에 피고는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레스폰스를 결정하는데요. 일단 원고는 자신의 유형을 안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낮은 합의금을 요구할 건지, 그래서 합의금을 400만 원만큼 요구할 건지, 또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건지, 600만 원을 요구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요. 그러면 피고는 정확하게 내가 재판에 가면 질지 이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가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얘기하면 정확한 유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만큼의 합의금을 요구했는지 그걸 관찰한 다음에 결국 그거를 수락할 건지, 수락할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는 합의금 400만 원 요구한 상태거든요. 그럼 페이오프가 어떻게 결정되냐? 원고, 첫 번째 플레이어인 원고는 400만 원 얻게 되는 거죠. 반면에 피고는 400만 원 잃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페이오프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만약에 나 이거 합의금 모르겠다, 그냥 재판 한번 해보자 했을 경우에 위쪽, 만약 원고가 정확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럴 경우에 원고는 이 900만 원이, 그러니까 재판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뭐였더라? 재판 결과가 결국 피고가 원고한테 900만 원 보상해 주는 걸로. 그래서 재판에서 승소 유형에서는 무조건 증거가 있으니까 재판에서 이기니까요. 원고는 900만 원을 얻고 피고는 900만 원 보상에다가 이 재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시 보상해 주는 거, 그래서 플러스 100만 원. 그래서 총 1000만 원을 잃게 된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증거가 없다, 그래서 결국 재판에서 무혐의로 이제 풀려난다, 그럴 경우에 피고 같은 경우에는 페이오프가 제로, 그 다음에 원고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거 피고한테 이제 보상해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합의금 600만 원을 요구한 케이스죠. 피고가 수락한다, 그럼 페이오프는 6-6. 그 다음에 위쪽에서 재판을 만약에 피고가 결정한다, 그럼 위쪽은 승소 유형이니까 아까 전과 똑같이 페이오프가 원고는 9, 피고는 마이너스 10. 아래쪽에서는 재판에서 지는 거니까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1 또는 제로. 자, 이러한 승소 게임에서, 이러한 그 소송 게임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PB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자, 그거 한번 해보죠. PB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프로시저를 우리가 따르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플레이어 1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거를 먼저 간단한 파라미터 XY를 이용해서 묘사를 해줘요. 자, 그래서 지금 플레이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요, 내가 증거를 갖고 있는 승소 유형일 때 합의금을 얼만큼 요구할 건지, 그래서 위쪽에서 합의금 400만 원을 요구할 확률 X, 그 다음에 600만 원을 요구할 확률 1-X, 그 다음에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금 400만 원을 요구할 확률 Y, 그 다음에 600만 원 요구할 확률 1-Y. 여기서 지금 XY는 다 확률이죠. 그래서 원고는 자기가 증거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승소 유형이든 패소 유형이든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을 해줘야 되죠.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XY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실제 X가 묘사하는 거는 자신이 승소 유형일 때 낮은 합의금을 요구할 확률이요. 그 다음에 자기가 Y가 의미하는 거는 패소 유형일 때, 그냥 이거 간단하게 타입 A, 타입 B라고 놨거든요. 노테이션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패소 유형일 때 낮은 합의금을 요구할 확률. 자, 그러면 요 given XY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player 2의 Bayesian belief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player 2의 Bayesian belief를 주어진 sigma 1 xy에 따라서 Bayesian belief 컨디션 B를 만족하는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player 2가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받았어요.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어요. 그때 플레이어 1이 승소 타입일 확률이요. 그거를 P라고 둘게요. P. 즉,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플레이어 2가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어요. 즉, 자기가 왼쪽 요 셋에 있는 거죠.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모르지만, 요 둘 중에 너드에서 자기가 위쪽에 있을 확률이 P, 그럼 아래쪽에 있을 확률이 1-P죠. 즉, P가 의미하는 거는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원고가 승소 유형인지 그 확률이요. 그 다음에 Q는 오른쪽에 여기 Q, 여긴 아래쪽은 1-Q. 자, 이건 플레이어 2의 빌리프요. 피고 입장에서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플레이어 1이 원고가 승소 유형이라고 믿을 확률이 Q, 패소 유형이라고 믿을 확률이 1-Q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P를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요. 베이즐 룰에 따르면은 P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P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우리가 아래쪽에 주어진 시그마에서 이 왼쪽 information set I sub L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은 거, 오른쪽은 I sub H 높은 합의금을 받았을 때 information set. 이 왼쪽 셋에 도달할 확률을 분모해, 그 다음에 위쪽에는 여기 너드를 x라고 볼게요. 여기 x에 x를 이미 썼구나. 그러면은 뭐 아무거나 a라고 두면요, 스몰 a라고 두면요, a에 도달할 확률 요걸 이제 나눠줘야죠. 자, 왼쪽 셋에 도달할 확률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왼쪽에 도달할 수 있냐? 자연 법칙이 먼저 승소 유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원고가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 또는 자연 법칙이 패소 유형을 결정하고 원고가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 요 두 가지 케이스에서 왼쪽 셋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럼 위쪽에 요 패스대로 움직일 확률은요, 자연 법칙이 위로 움직일 확률은 0.5, 그 다음에 원고가 이 위쪽 노드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낮은 합의금을 요구할 확률을 우리가 x라고 놨죠. 그래서 0.5 곱하기 x, 그렇죠? 또는 자연 법칙이 아래로 움직일 확률 0.5, 거기다가 원고가 낮은 합의금을, 이 상황에서 원고가 낮은 합의금을 요구할 확률을 y라고 뒀으니까요. 0.5 곱하기 y. 이렇게 되죠. 자, 그걸 분모해 놓고 분자에다가는 실제 여기에 도달할 확률이니까요. 그럼 0.5 곱하기 x를 위에 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자 분모 0.5씩 다 캔슬아웃 시켜주면은 x over x plus y. 이렇게 계산이 되죠. 똑같이 여기 q, 이 Bayesian belief q를 계산해 주면은요. q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q는 우리가 이제 IH에 도달할 확률을 분모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노드에 도착할 확률, 저 노드 B라고, 스몰 B라고 부를게요. 스몰 B.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래 I sub H에 도달할 확률은요, 만약에 자연 법칙이 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원고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 도달할 수 있죠. 또는 아래로 움직이고 원고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 위의 패스가 realize 될 확률은 0.5에다가 곱하기 1-x, 아래 패스가 realize 될 확률은 0.5에다가 1-y. 근데 실제 이 q는 승소 유형이 그렇게 될 확률이니까 분자에다가 0.5
곱하기 1 마이너스 x를 놔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좀 simplify 해주면은 분자는 1 마이너스 x, 분모는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p를 이렇게, 그 다음에 q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player 2는 무조건 best response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플레이어 2 입장에서 best response 생각해 보면요, 수락을 하면은 무조건 payoff가 마이너스 4죠. 수락했을 때는 payoff가 마이너스 4. 이거 수락했다. 이거 뭐라고 써놨지? 내가 재판은 court고 수락한 거는 settlement s야. 아, 이게 한국 교과서를 영어로 내가 왜 영어로 만들었지 이거? 재판은 C요. 이거 나중에 혹시나 한번 또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어로 만들었는데 그땐 영어로 하려고. 근데 다시 강의 안 할 것 같아. 어쨌든 수락했을 때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4요. 재판에 갔을 때는 피고의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10 또는 제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페이오프가 달라지니까 expected payoff를 생각해 줘야 되죠. C로부터 나오는 expected payoff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피고가 자신이 위에 있을 확률을 P라고 뒀으니까 아래에 있을 확률 1 마이너스 P. 그래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P죠. 수락했을 때 페이오프는 무조건 4니까, 마이너스 4니까. 자, 그러면은 P가 0.4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수락하는 게 best response. 반면에, 그거보다 작으면은, 즉, at I sub L에서요. 즉,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요. In case of low settlement money.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player 2의 best response는 P가 0.4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0.4보다 크면은 또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네. 0.4보다 크면은 S가 best response. 0.4보다 작으면은 C가 best response. 그쵸? 너무나 인투이티브한 게 P는 뭐였냐? P는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피고 입장에서 원고가 증거를 갖고 있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을 확률이에요. 그 확률이 크면 클수록 주어진 합의금을 그대로 그냥 받는 게, 수락하는 게 best response죠. 하지만 증거를 갖고 있을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에는 재판까지 가는 게 best response죠. 자, 반면에 오른쪽 information set에서는요, IH에서는요, 즉,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수락하면은 payoff가 마이너스 X, 재판에 갔을 때는 expected payoff가 마이너스 10 곱하기 Q죠. 그래서 이제 Q에 따라서 Q가 0.6보다 크다. 그러면은 수락하는 게 0.6보다 작다. 그러면은 재판 가서 한번 붙어보는 게 player 2의 best response죠. 자, 그러면은요, 세 번째 프로시저는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프로시저는 어떻게 되냐? 플레이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XY라고 뒀죠. X는 승소 타입에서 어떻게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 그 확률. Y는 패소 유형일 때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확률. 각각의 realization XY에 따라서 분석을 나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순수 전략 균형만 생각하게 될 텐데, 그 X, Y 둘 다 1 또는 0이에요. 자, 그러면은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x, y가 1,0 또는 0,1 또는 1,1 그 다음에 0,0이요. 각각의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순수 전략만 생각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주면 게임이 끝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게 1,0이요. x가 1이고 y가 0이다. 그 말은 x가 1이고, 즉 위에 쪽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y가 제로니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케이스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베이지안 빌리프는요. 두 번째 스텝에서 계산한 베이지안 빌리프는 xp는 이렇게 q는 1-x에다가 2 x-y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에서 이렇게 구한 player 2의 best response는요. 왼쪽에서는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는 P가 0.4보다 크다. 그러면은 수락. 작다. 재판. court. 그 다음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Q가 0.6보다 크다. 그러면은 높은 합의금 수락. 낮다. 그러면은 court. 재판이요. 자, 이렇게 정리된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상황. x가 1이고 y가 제로일 때요. 그러면은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요. p는 어떻게 되죠? p는 1, q는 0 나누기, 이게 뭐야 이거? 0 나누기 1, 그래서 0. 자, 그래서 베이지안 빌리프가 딱 이렇게 계산이 되죠. P가 제로라는 말은 뭐냐? 자, 이제 해석이 들어가면은요. P가 제로라는 거. 우리가 P를 뭘로 뒀냐면은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피고가 이 원고가 그 승소 유형인, 즉 증거가 갖고 있을 확률이었어요. Q는 바로 그 오른쪽이었죠. P가 제로예요. P가 제로요. 뭐야 이거? 지금 1,0. 뭔가 이상한데? P는, 이거 반대로 써놨는데? P가 1이죠. P가 1. P는 1이고 Q는 제로. 이거 타이포네요. P는 1, Q는 제로요. 그치. P가 1이 돼야지. P는 1, Q는 제로요. 오케이.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P. 주어진 확률이 1이라는 거니까, 피고는 만약에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러면은 얘가 증거가 있는 승소 유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반면에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승소 유형이라고 믿을 확률이 제로니까 자기가 아래 노드에 있다는 게 확률 1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즉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러면 원고가 얘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때 이걸 봤을 때 피고는 원고가 증거가 없다는 것, 즉 패소 유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에서는 알고 있냐? 지금 여기서 1,0라는 거는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분리 전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separating strategy. 즉 타입별로 승소 유형은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패소 유형은 타입 B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타입에 따라서 다른 시그널을 보낸다. 그래서 분리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이럴 경우에는 그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는 승소 유형이고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는 패소 유형이니까 주어진 시그널을 본 다음에 피고는 그 정확한 유형을 원고의 정확한 유형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분리 전략 하에서는요. 플레이어 2는 플레이어 1의 정확한 그 모르는 유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updated belief 하에서 그러면 player 2의 best response는 뭐냐?
P는 지금 1이니까 0.4보다 크죠. 그래서 왼쪽에는 수락하는 거. 그래서 수락하는 거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Q는 0이니까 0.6보다 작죠. 그럴 때는 재판에 가는 거. 그게 best response죠. 그래서 지금 재판 가는 게 하이라이트 이렇게 좀 볼드 라인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상황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균형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면은요. 주어진 요 상황이요. 주어진 상황이 이게 균형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면은 이건 균형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승소 유형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은 얘가 수락을 해요. 그럼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4죠. 반면에 얘가 높은 합의금을 노는 걸로 요구하는 걸로 이탈을 하면은 재판에 가기 때문에 페이오프가 9로 원고 입장에서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은 페이오프가 4 수락할 테니까. 근데 재판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은 재판 가니까 페이오프가 9죠. 4에서 9로 페이오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탈할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패소 유형 아래쪽에서도 원래는 지금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자기가 이탈해서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면은요.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 페이오프는 재판 가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재판에서 지니까. 그런데 그냥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은 피고는 수락하니까 페이오프가 4로 증가하죠. 즉 여기서 각 유형은 플레이어 1의 원고의 이 분리 전략은요. 피고의 이런 리스폰스 하에서 베스트 리스폰스가 아니죠. 플레이어 1의 전략 선택 지금 1,0 이거는 베스트 리스폰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형 전부 다 이탈할 요인이 있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 승소 유형은 메시지 L을 선택하고 패소 유형은 높은 합의금 요구하는 H란 메시지를 사용하는 이 전략은 균형으로 달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균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 0,1에서는요. 자, 0,1이라는 거는 지금 또 다른 분리 전략이죠. 승소 유형은 이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반면에 패소 유형은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런 케이스인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각각의 P랑 Q가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X는 0, 그 다음에 Y는 1이니까 P는 0, Q는 1이 되겠네요. Q는 1. 그쵸? P는 0. 아이고, 빈칸 놔뒀네. Q는 1. 그쵸? 자, 그러면 이 updated belief 하에서 player 2의 best response는요. P가 지금 0.4보다 작죠. P가 0.4보다 작으니까 재판 가는 거. 즉, 왼쪽에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는 재판 가는 게 best response고 Q는 0.6보다 크죠. 1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락하는 게 best response죠. 즉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는 수락하는 게 best response예요. 자, 여기서도 이 분리 전략 하에서도 피고는요. 주어진 합의금을 보고 얘가 승소인지 패소인지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죠. 왜냐?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거든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증거가 없는 사람은 패소 유형은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니까 합의금의 액수를 본 다음에 피고는 원고의 정확한 타입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P는 0, Q는 1이라고 나오는 게 의미하는 거는 만약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그러면은 얘가 증거가 있는 애구나 확실히 안다는 거죠. 반면에 낮은 그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얘가 증거가 없는 애구나. P는 0구나. 증거가 있을 확률이 0구나. 확실히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belief에서 best response 재판하는 거, 수락하는 거 지금 우리가 체크해 줬죠. L일 때는 재판, H일 때 높은 합의금일 때는 수락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과연 균형이냐 생각해 보면은 승소 유형은 실제 자기가 높은 합의금을 받았을 때 수락하는 게 6이니까 페이오프가 6이죠. 피고가 수락할 테니까. 반면에 자기가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은 얘 피고가 쫄아가지고 얘 피고가 결국 재판 가거든요. 그럼 페이오프가 9예요. 900만 원만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즉 이탈할 유인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균형이 아니에요. 오케이. 아래 패소 유형도 마찬가지죠. 실제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피고가 재판 가니까 지죠. 그래서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1이죠. 반면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는 피고는 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오프가 6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는 승소나 패소나 둘 다 이탈할 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HL 승소는 높은 합의금, 패소는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 전략도 균형으로 달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균형으로 달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분리 전략으로 기반으로 한 분리 균형, separating equilibrium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도 no, 균형이 없죠. 세 번째 케이스 1,1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 우리 세 번째 케이스가 0,0이네요. 0,0부터 생각해 주면은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면은 공용 전략이라고 불러요. pooling strategy. 두 타입 모두 같은 그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x, y 둘 다 제로니까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즉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두 타입 모두 증거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 공용 전략이요. 영어로는 pooling strategy.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x, y 둘 다 0이다. 그러면은 베이지안 빌리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은 x, y 둘 다 0 집어넣으면 일단 q는요. 1 나누기 2 그래서 2분의 1이죠. 두 번 써줬지. 2분의 1 근데 p는 0 나누기 0 그래서 이거 undefined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q는 0.5 즉 q는 뭐였냐면은 피고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원고가 증거가 있다고 믿을 확률이죠. 이건 0.5. 근데 P는 정의가 안 돼요. 왜냐? 여기 이 상황에서는 둘 다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낮은 합의금, 요 왼쪽 셋은 도달하지 못하는 셋이죠. 이 상황에서 이 플레이어의 피고의 베이지안 빌리프는 아무거나 돼요. 아무거나. 즉 unrestricted 0 나누기 0 이 베이스 룰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인포메이션 셋에 도달할 확률이 제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빌리프나 다 베이지언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Q가 0.5죠. 즉 0.6보다 작죠. 그러니까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플레이어 투의 베스트 리스폰스는 재판에 가는 게 베스트 리스폰스죠. 즉 오른쪽에는 재판 가는 게 베스트 리스폰스예요. 근데 왼쪽에서는 P에 따라서 지금 P에는 어떤 리스트릭션이 걸려있지가 않거든요. P에 따라서 위아래가 바뀌게 돼요. 만약에 지금 P는 아무런 숫자나 상관이 없는데 왼쪽에서 어떻게 플레이어 투의 베스트 리스폰스가 바뀐 생각해보면 0.4를 기준으로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P가 0.4보다 클 때, 작을 때랑요. P가 0.4보다 크다. 그럴 때는 S가 베스트 리스폰스죠. S가요. 그래서 즉 수락했을 때 생각해보면요. 플레이어 2가 피고가 P가 0.4보다 크다. 얘가 만약에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은 얘가 증거를 갖고 있을 확률이 0.4보다 크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럴 때는 수락하는 게 베스트 리스폰스인데 이거는 균형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아래 승소 유형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실제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는 페이오프가 9,
그런데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는 페이오프가 4죠. 이거 얘는 이탈할 유인이 없어요. 얘는 행복해요. 오케이. 그런데 패소 유형은 증거가 없는 애는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는 재판 가니까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1. 근데 반대로 자기가 이탈해서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은 수락하니까 얘가 페이오프가 4로 증가하거든요. 즉 타입 B 패소 유형이 디비에이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로 디비에이트 한다는 거죠. 이탈할 유인이 있으니까 이건 균형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왜냐 P에 대해서 어떠한 리스트릭션이 없기 때문에 P가 0.4보다 큰 상황에서는 균형이 없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죠. 그럼 반면에 이제 P가 0.4보다 작을 때는요. 그럴 때는 왼쪽에서 재판을 가는 게 베스트 리스폰스예요. 그렇죠? 얘가 증거가 없어? 아, 그러면 한번 재판 가봐야겠다. 없을 확률이 그만큼 크니까요. 그럴 때 이제 콜트로 가는 게 베스트 리스폰스인데 이럴 때는 둘 다 승수 유형이나 패소 유형이나 이탈할 유인이 없어요. 만약에 승수 유형이 이탈한다? 페이오프가 9 또는 9죠. 똑같죠. 인디퍼런트하죠. 아래쪽 패소 유형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재판 가는 거니까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1로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탈할 유인이 없죠. 이거는 균형이에요. 둘 다 이탈할 유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 이론에서 균형을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죠. 만약에 플레이어 1이 A 또는 B, 플레이어 2는 C 또는 D 이렇게 생각해 준 다음에 플레이어 1이 어떻게 움직일지 먼저 고정해 놓는 거예요. A라는 전략을 사용했을 때 얘가 베스트 리스폰스가 뭔지 아 이게 D로 생각하는 게 베스트 리스폰스다. 그럼 여기서 플레이어 1이 다시 이탈할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줘야죠. 얘가 맨 처음에 플레이어 1이 A라고 생각하고서 그러면 플레이어 2가 D로 반응한다? 그럼 얘가 플레이어 A가 A에서 B로 이탈할 유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생각해 주세요. 그게 이탈할 유인이 없다. 그럼 이거 균형이죠. 그렇죠? 지금 플레이어 1, 샌더 입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냐 그거에 따라서 플레이어 2가 어떻게 리스폰스 하냐 거기까지 구해 놓은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과연 균형이냐 아니냐 판단해 주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1이 이탈할 유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탈할 유인이 없으니까 지금 이 균형은 즉 원고는 무조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타입과 상관없이 HH 피고는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든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았든 무조건 재판을 가는 거 이거 균형이죠. 균형에서 나올 수 있는 플레이죠. 이 플레이는 언제 레셔널하냐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느냐 Q는 베이지언 빌리프 만족해야 되니까 0.5 P는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그래서 아무거나 베이지언 빌리프인데 언제 재판을 가는 게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느냐 0.4보다 작을 때만은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조합은 PB의 두 가지 조건 전부 다 만족해요. 그래서 하나의 공영 전략 PB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1 요 케이스 보는 거죠. 이때는 반대로 1,1 때 XY 1,1일 때는 P는 2분의 1이요. P는 2분의 1. 그런데 Q가 XY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0 나누기 0이 돼요. 정의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왜 정의가 안 되냐? 지금 이 주어진 상황은 XY가 1이다. 이거는 원고가 증거 여부랑 상관없이 무조건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그 케이스는 없어요. 즉 오른쪽은 도달하지 못하는 셋이에요. 이런 셋에서의 belief Q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베이즐 룰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P는 0.5, Q는 unrestricted.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P가 0.5로 박혀 있으니까 즉 0.4보다 크죠. 낮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빌리프가 0.4보다 크니까 무조건 수락하는 게 best response예요. 왼쪽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수락할 건지 재판할 건지 이거는 Q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지 H가 플레이어 1에 의해서 발송됐다. 이럴 경우에 그리고 Q가 0.6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수락하는 게 best response죠. S is the best response. Q는 아무 숫자나 상관없는데 0.65를 기반으로 피고가 여기서 오른쪽에서 수락할 건지 재판할 건지 바뀌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Q가 0.6보다 크다. 그럼 이 상황이에요. 지금 수락하니까. 자, 이게 균형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는 지금 둘 다 이탈할 유닛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피고는 무조건 수락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합의금 어떤 합의금이 왔든 상관없이 그럼 당연히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겠죠. 둘 다 높은 합의금을 요구함으로써 페이오프가 4에서 6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이 아니에요. No equilibrium. 왜냐? 둘 다 이탈할 유인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만약에 H가 발송이 되고 player 2의 belief가 0.6보다 이 unrestricted belief가 0.6보다 같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이럴 때 best response는 C죠. C is the best response.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재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움직이죠. 자, 요게 균형이냐 생각해 보면은 증거가 없는 애는 이탈할 유인이 없죠. 얘가 높은 합의금 요구하면은 이거 재판가니까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재판가니까 그때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지금 수락하니까 4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승소유형 증거가 있는 애가 이제 이탈할 유인이 있어요. 재판 갈 것 같다? 아, 나는 재판 가면 무조건 2이거든요. 그리고서 합의금이 그 보상금이 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A 타입이 디베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탈할 유인이 있으니까 균형이 아니에요. 즉 Q가 0.6보다 크든 작든 플레이어 1은 이탈 유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균형이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요. 단 하나의 균형이 존재하죠. 그게 바로 공용 전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균형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무조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요. 오케이. 자, 요거에 대한 인투이션은 수요일날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자, 하나만 이그샘플 더 해볼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그널링 게임에서, 한 가지 인투이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러 가지 인투이션이 있는데, 지금 공용 전략을 생각해 보면은요, 똑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receiver의 posterior belief는 prior belief랑 변하지가 않아요. posterior, Bayesian belief로 나오는 P 이거랑 사전에 갖고 있던 prior belief는 서로 일치해요. 이게 너무나 인투이티브한 게 사용하는 전략이 같거든요. 내가 사전적으로 얘가 증거가 있을 확률이 0.5라고 믿고 있었는데 얘가 증거 여부랑 상관없이 무조건 낮은 합의금 또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요. 그러면은 낮은 합의금 X로 보고 나서 나의 사후적인 빌리프는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이건 똑같아요. 학교에서 잘 생각하면 우리가 학점 이제 job application에 보낼 때 이제 학점이 보통 이제 시그널링 역할을 하죠. 모든 학생들이 다 학점이 높아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높은 학점을 딱 받았을 때 업데이트된 빌리프는 사전적인 빌리프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공용 전략을 사용할 때는 시그널링이 아무런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게 내가 실제로 증거가 갖고 있으니까 낮은 합의금 수락해라 이런 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런 공용 전략에서는 피고한테 전달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이 시그널링을 통해서 똑같은 시그널을 보내는 거니까. 반면에 분리 전략에서는 유형별로 다른 메시지를 선택하니까 이 합의금 액수가 원고의 증거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100%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빌리프가 1 또는 0예요. 확실히 아는 거죠. 자, 이렇다는 거. 자, 우리가 이걸 알면은 이 시그널링 게임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원래 이 프로시저대로 내가 제시하는 이 프로시저 그대로 따라갈 필요 없는데 그냥 다시 한 번만 따라가 보면은 x 1-x로 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역과 진입자의 그 진입 그 게임인데 이렇게 아무튼 페이오프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고요. 게임에 대한 묘사는 교과서에 있어요. 이건 생략하고 그 다음에 저역량 유형일 때 현상 유지할 확률 y 그 다음에 조직 강화 확률 1-y 이렇게 두면은요. 자 그러면은 belief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지금 진입자 입장에서 현상 유지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얘가 고역량이다. 이때 belief가 p, 아래쪽은 1-p. 진입자 입장에서 조직 강화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실제 얘 현역이 하이 타입이다. 미들 확률 q, 로우 타입이다. 미들 확률 1-q. 그러면은 p는 자 여기서는 지금 하이 타입의 확률이 0.9, 로우 타입의 확률이 0.1로 주어져 있죠. 0.9 곱하기 x에다가 0.1 곱하기 y 이 확률로 현역은 현상 유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즉, 요 왼쪽 셋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 노드에 도달할 확률은 위의 노드에 도달할 확률은 0.9 곱하기 x니까 위아래 정리해 주면은 9x over 9x plus y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셋에 도달할 확률 그거는 0.9의 확률에다가 1-x 그러면은 자연법칙이 위로 현역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0.1 곱하기 1-y 이럴 때 자연법칙은 아래로 현역은 조직 강화 그래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죠. 여기 또는 여기에 도달할 수 있죠. 그거에다가 위에 분자에다가는 이거 둬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주면은요. 9, 1-x에다가 아래쪽은 10, minus 9x, minus y. 오케이. 자, 그래서 PQ 완성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거, player 2의 best response요. 왼쪽 너드에서는요. 왼쪽 인포메이션 셋에서 플레이어 2는요.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니까 아래쪽을 봐야죠. 진입하면은 마이너스 1 또는 1. 그러니까 진입했다. 이거를 엔트리라고 할게요. 2라고 했다. 아, 이거 진입했다. 이거 뭐라고 했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진입 기억이 안 나네요. 진입 그냥 한국말로 써요. 한국말로. 이거 뭐라고 썼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오케이. 진입할 시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1에다가 p 그 다음에 1-p의 확률로 1 그러니까 total 1-2p가 되죠. 포기하면 포기하면 편하죠. 포기하면은 페이오프가 제로.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하면은 p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은 포기하는 게 best response. p가 2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진입하는 게 best response죠. 왼쪽에서 player 2의 best response는요. 오른쪽에서는요. 똑같죠. 진입하면은 마이너스 1 또는 1. 포기하면은 진입자의 페이오프는 제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단순히 빌리프만 이제 Q로 바뀌는 거죠. Q가 2분의 1보다 크다. 포기. 작다. 진입. 자, 그러면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자, 이제 플레이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X, Y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주면 되죠. 맨 처음에 1,1부터 생각해볼까요? 1,1이면은 왼쪽으로 무조건 움직이는 거죠. 이때 베이지안 빌리프는 P는 0.9, Q는 이거는 undefined예요. 그래서 unrestricted.
이제 금방 나오죠. P가 0.9, 즉 왼쪽 다 무조건 현상 유지하니까 P는 실제 현상 유지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거는 이 메시지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즉 원래 갖고 있던 프라이어랑 똑같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은 아무도 조직 강화라는 메시지를 안 보내니까 unrestricted 되어 있죠. 아무런 Q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P가 0.9니까요. 0.9니까 일단 취소. 0.9니까 0.5보다 크죠. 이럴 때는 플레이어트는 어떻게 반응하냐? 포기하는 걸로 반응하죠. 포기. 그쵸? 자, 오른쪽은 unrestricted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Q가 역시 0.5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도 여기서 포기하죠. 자,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게 과연 균형이 될 수 있냐 생각해 보면은요. 이건 균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이 타입이 deviate예요. 실제 현상 유지하면은 페이오프가 2. 하지만 조직 강화하면은 페이오프가 2에서 3으로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균형이 될 수가 없어요. Q가 0.5보다 클 때는 균형이 없다. 자, 반대로 Q가 0.5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진입하는 걸로 반응하는데, 자, 요건 균형이 될 수 있냐 생각해 보면은, 요건 균형이 될 수 있죠. 고영양, 저영양 둘 다 deviate 하면은 페이오프가 3에서 0으로 또는 2에서 1로 각각 감소하니까요. 이탈할 요인이 없죠. 자, 그래서 요 균형이 하나 생겨요. 자, 요 균형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 하나의 공용정렬,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코, SS. 그 다음에 진입자 입장에서 왼쪽은 포기, 이거 stay out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진입, 이거 competition, C라고 쓸게요. 진입해서 경쟁한다. C, OC. 그 다음에 Bayesian belief, P는 0.9, P 딱, XY가 11이니까 0.9 딱 나오죠. Q는 원래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진입하는 요 플레이는 Q가 0.5 미만일 때만 가능한 전략이죠. 옵티멀한 전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PB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1,1. 두 번째 0,0 한번 생각해 볼까요? 0,0. 몇이야? 오케이. 그럼 0,0일 때에도 XY가 0,0. 그러면은 그게 의미하는 거는 XY가 둘 다 0이다. 그러면은 현역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렇게요.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은 이때 Q는 딱 답이 나오죠, 이제. 무조건 오른쪽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은 Q는 프라이어랑 똑같아야 되죠. 0.9. 아래는 0.1. 왼쪽은 아무도 현상 유지란 메시지를 안 보냈으니까 unrestricted 되어 있죠. 즉 P가 이번에는 unrestricted. 하지만 Q는 0.9. Q가 0.5보다 크니까 무조건 0.5보다 크니까 포기하는 게 편하죠. 포기가 best response. 자, 왼쪽은 unrestricted 되었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죠. 실제 P가 0.5보다 큰 상황. 그러면은 얘가 역시 포기하는데 포기하죠. 자, 이게 과연 균형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건 균형이 아니죠. 왜냐? 아래 저영양 유형이 deviate라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deviate 하면은 payoff가 2에서 3으로 증가하게 되죠. 자, 그래서 P가 0.5보다 큰 균형은 없고, 반면에 P가 0.5보다 작을 때 균형이 생긴다 보면은, 작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이제 response를 선택하게 되죠. 이게 주어진 게 균형이냐? 이건 균형이 맞죠. 위에 현역, 고영양이든 저영양이든 디베이트 하면은 페이오프가 낮아지는 거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의 공영 전략 균형이 더 나오는데, 조직 강화 무조건 entrench.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진입해서 경쟁 C, 오른쪽에서는 포기 stay out. 그래서 이 플레이를 균형으로 받쳐주는 belief는 뭐냐? P는 0.5보다 작은 거, 반면에 Q는 0.9.
오케이. 하나 더 있죠. 분리 전략 균형이 없다는 거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x는 1이고 y는 0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x는 1, y는 0. 그러면은 베이지안 빌리프는 p는 1, q는 0가 되겠죠. 확실히 타입을 아는 상황이죠. 그럼 이럴 때 왼쪽에서 진입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p가 0.5보다 크니까 이럴 땐 포기하겠죠. 포기. 오른쪽에서 q는 0이니까 즉 0.5보다 작으니까요. 이럴 때는 진입. 잠깐만 0.5보다 이럴 땐 진입. 진입. 자, 요거 균형이라 생각해보면 이거 균형 아니죠. 잠깐만 이거 균형인가? 이것도 균형이네. 잠깐만 있어봐. 이거 균형 아니죠. 왜냐? 얘가 아래쪽 저역량 유형이 디비에이트 할 인센티브가 있어요. 지금 현재 페이오프는 제로인데 디비에이트 하면은 3만큼의 페이오프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1,0 이거 균형 아니고 자, 이제 0,1 마지막으로 0,1 생각해 보면은 0 그러니까 조직 강화 1 현상 아래는 현상 유지. 그러면은 이때 그 베이지안 빌리프는 p는 0 그 다음에 q는 1이야. 확실히 아는 거죠. q는 1. 자, 그래서 q가 1이니까 진입자는 오른쪽에서 0.5보다 크니까 포기하겠죠. 반면에 왼쪽에서는 p가 0.5보다 작으니까 진입하겠죠. 자, 요거 역시 균형 아니에요. 왜냐? 아래 저역량 유형 보면은 지금 현재 페이오프는 1이죠. 하지만 디베이트 하면은 페이오프가 1에서 2로 증가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신호 게임에서 어떻게 PB를 구할 수 있는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나머지 토픽은 제가 수요일 날 50분 동안 커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